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한홍진입니다. 오늘은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계획법의 개념과 함께 코딩하는 방법도 같이 논하고 응용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 자, 동적 계획법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번역한 겁니다. 어, 그 용어 자체를 보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정의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고 부분 문제의 최적화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의 최적화를 구하는 이제 방식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중복되는, 즉 오버래핑 되는 부분 문제는 한 번만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한 후에 재사용해서 전체 최적화를 구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동적 계획법이 완전 탐색과 다르게 성능 향상을 시키는 키포인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실습 과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린 적 있죠. 한번 다시 정리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를 찾아야 되는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복잡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 굉장히 성능이 좋긴 한데 특정 문제에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동적 계획법이 일반적으로 좋은 해결 방안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자, 동적 계획법의 적용.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례들도 한번 봤었잖아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약자로 DP 기법 이렇게 되기 때문에 DP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가 중요한데,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고 이때 동일한 작은 부분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 문제, overlapping 서브 프로그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정의되면 이건 동적 계획을 풀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은 동일한 부분이죠. 부분 문제 최적화를 사용해서 전체 문제의 최적화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적 부분 구조라는 거 여러분이 좀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자, 그리디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적용시키는 거는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뭐 분석하거나 이해할 때는 활용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실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럼 기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유명한 예제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처음 두 항을 각각 1로 하고 그 다음 항부터는 바로 앞에 두 개 항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처음 몇 개 항을 한번 써보면 여러분 개념을 이해할 텐데, 처음에 두 개가 각각 1,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합해가지고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그 바로 전에 있던 두 개, 1과 2를 합쳐서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3과 5를 합쳐서 8, 5와 8을 합쳐서 13, 8과 13을 합쳐서 21, 계속 쭉 나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 수열에 속한 수를 갖다 우리가 또 피보나치 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점화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 때 가장 간단한 것들은 바로 이전 항만 가지고 어떤 수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 값이 한 개만 있어도 됐지만, 바로 이전 항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바로 앞에는 두 개 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이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F0는 1, F1은 1처럼 두 개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항은 Fn 이코로 Fn-1 더하기 Fn-2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전 항과 바로 그 앞에 항까지 가지고 여러분이 연산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를 어떻게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놓게 되면 문제가 작은 문제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적 계획법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점화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작은 문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도식화 시켜봤어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요를 갖다 그림과 같이 도식화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재규호출을 활용해가지고 리커시브하게 표현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즉, F4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요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3와 F2를 갖다가 각각 뭐야? 재규호출해가지고 각각을 더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 F3는 F2와 F1을 갖다 각각 재교출을 해가지고 더해지는 걸 보여준다는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 동일한 연산이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보면은 전체 연산하기 위해서 F0가 두 번 쓰이고 F2도 두 번 쓰이고 F1도 세 번 연산되는 게 보이죠? 즉 F4를 구하기 위해서 F0, F1이 두 번, F1이 세 번 연산이 중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 지금 층을 우리가 뭐 F4만 구했지만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구조는 2의 n제곱만큼 개수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2의 n제곱만큼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fn 연산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중복 연산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 그래서 이렇게 완전 탐색으로 만약에 구현하게 되면 이 층을 갖다가 몇 개밖에 못 푸는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반복 연산을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메모이제이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동적 계획법의 해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봤던 것처럼 문제를 놓고 바로 얘를 갖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점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었잖아요. 동적 계획법은 최적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거를 풀기 위한 어떤 부분 문제라든지 그 규칙성을 찾는 게 이제 까다로운 거죠. 자, 그래서 실전 문제에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당연히 뭐야? 최적화 문제인지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눌 수 있는 점토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까다로워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 작은 부분 문제가 동일한 작은 부분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가 확인되면은 이건 뭐야? 100% 동적 계획법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그리디 알고리즘처럼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경험해 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그리디 알고리즘과 이번에 배우는 동적 계획법은 여러분이 그 알고리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하는 그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쭉 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분류를 해가지고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감각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더불어서 동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 왕도는 없지만 일단은 뭐냐면 그 문제를 보고 얘를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따져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도식에서 그랬던 그림처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복돼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경우는 fn 이크로 fn-1 더하기 fn-2로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동적 계획법의 반 해결 방법이 답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힌트만 드리고 나중에 한번 또 다른 강좌에서 볼 텐데 DP 테이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테이블에 있는 값들의 변화를 보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여러분이 나중에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적 계획법에 대한 개념은 좀 어느 정도 설명드렸는데 이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적 계획법은 크게 두 가지 코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코딩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 탐색을 코딩할 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가 반복문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야? 재교출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야? 동적 계획법은 거기서 중복돼서 연산되는 부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연산을 어떻게 돼요?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니까. 자, 그래서 동적 계획법의 두 가지 코딩법은 용어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하나가 탑다운 어프로치 하향식 접근법이 있고 또 하나가 바텀 업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즉 상향식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탑다운 어프로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즉 부분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일
위에 있는 문제부터 일단은 풀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기호출을 활용해가지고 리커시브하게 처리하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작은 문제로 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리턴해가지고 연산 결과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를 이용하느냐? 즉 중복되거나 오버래핑되는 문제를 갖다가 연산을 갖다가 재사용 했던 걸 재사용하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부분 문제 연산 결과를 저장 후 재사용하게 된다는 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이제이션이 뭔지 오늘 배우는 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ottom up approach.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 이터러시브하게 처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로 반복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포문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인테저 i 이퀄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n 큰 값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 값들을 구해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반복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죠? 버텀업 어프로치라는 게 그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터러시브하게 처리한다. 자, 이때 이거를 저장하고 부분 문제를 저장하고 나중에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타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형식으로 만들어서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블레이션을 사용해서 부분 문제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탑다운 방식부터 실제 코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예제를 들 거는 개념 설명할 때 썼던 기본 예제, 피보나치 수요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점화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재교출로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점화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점화식을 재교출로 구현할 때는 탈출 조건을 일단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이제 무한 루프 동물과 마찬가지로 되겠으니까 탈출 조건이 여기서는 두 가지죠. F0와 F1이 각각 1이라는 거. 이게 이제 탈출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있어야 되겠죠? 순환은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거 fn 이코로 fn-1 더하기 fn-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향식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전체적인 재교출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n-를 n-로 가면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탑다운 방식, 하향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탈출 조건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n이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하고 1일 때겠죠. 그때는 1이 되면서 리턴해가지고 이제 코드가 마무리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지 않을 때가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순환일 때는 여러분이 만든 재규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n-1, 그 다음에 n-2를 가지고 계속 재교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완전 탐색으로 구현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5, n의 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의 문제가 계속 어떻게 돼요? 두 개씩으로 계속 어떻게 돼요? 증가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갖다가 연상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5, 2의 n제곱이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대로 풀게 되면 n이 조금만 커지더라도 시간 복잡도를 오버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시간 복잡도 중에서 2의 n제곱, 즉 지수 시간이 걸리는 게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면 이거는 적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복잡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동적 계획법이고 이 재기 호출을 이용한 이 탑다운 방식에서 그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메모이제이션. 메모이제이션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완전 탐색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그 각각의 부분 문제가 중복되거나 오버래핑 되는 걸 한 번만 연산하게 하겠다는 게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메모이제이션으로 구현해가지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F2라는 건 이미 연산이 됐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모이제이션을 안 쓰게 되면 F2라는 게 또 호출돼서 다시 한번 그 연산이 반복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연산이 끝났던 거는 다시 연산 안 하고 뭐야 저장된 값을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뭐야 그 연산 양이 굉장히 준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완전 탐색으로 구현하게 됐을 때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2의 n제곱만큼의 복잡도가 나오는데 비해서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시간 복잡도가 5n이 나옵니다. 굉장한 성능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어떻게 코드를 구현하는지 보는데 키포인트는 이 순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환 부분에 어떻게 돼요? 이미 연산했던 거는 다시 연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메모이제이션 용도의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배열로.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넉넉히 잡아 놓은 다음에 배열의 초기 값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0이란 값이 설정이 돼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0이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0이 값이 들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연산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요 메모이제이션 용도로 쓰이는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죠. 만약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한 번도 연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값일 때면 어떻게 된다? 이때만 호출해가지고 값을 새로 구하고 만약에 연산되는 경우가 이미 있었다. 이 값이 이미 한번 연산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값이 들어가 있겠죠. 무슨 값이. 그죠? 그러면은 이때 뭐야? 이미 연산된 값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if문을 그냥 패스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배열 메모에 있던 호, 값을 읽어가지고 바로 리턴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연산을 다시 안 하는 거죠. 이 연산을 다시 안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굉장한 큰 아이디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재기 호출을 이용한 탑다운 방식에서 뭐예요? 메모이제이션 방식이 바로 뭐예요? 동적 계획법을 구현하는 코딩 방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동적 계획부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버텀업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버텀업 방식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뭐 저장 공간을 만들고 보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타블레이션 용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버텀업 방식. 피보나치 수열을 반복으로 구현해가지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건데 타블레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작은 문제 결과를 저장한 후에 재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건 뭐냐면 반복을 n번만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 복제도가 5n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DP 테이블이라고도 이제 복잡한 것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DP라고 해가지고 배열 하나 만들어 이게 이제 타블레이션 용도의 저장 공간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처음에 초기값 각각 인덱스 0하고 1일 때가 1로 시작하게 되겠죠. 요 값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반복문을 2부터 n까지 반복해가지고 전체 답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값부터 구해가지고 계속 활용해가지고 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야 작은 부분 문제 값들이 구해져가지고 큰 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향 실현을 알 수 있는 거죠.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로 i 이퀄 2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구조에서 타블레이션 용도로 만들어 놓은 그 배열에 작은 문제 결과를 저장한 후에 재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적 계획법은 일반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많이 구현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구현상 아이디어가 개념으로 봤을 때 재교출을 구하는 게 편하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단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처음 연습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그다음에 버텀업 방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P 테이블을 이용하는 예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접근해 볼 거잖아요. 그래서 DP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DP 테이블. 자, 우리가 했던 예제가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타블레이션 방식으로 코딩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점화식이 이미 구해졌기 때문에 그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뭐야 각각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1차원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재생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지 않고 이 배열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1차원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걸 역으로 1차원 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을 갖고 보게 되면 이 둘을 더해서 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해서 3이 만들어지고 이 구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점화식이 바로 유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값들을 몇 개 정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값을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DP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DP 테이블이라는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테이블의 이제 약자로서 자 피보나치 수열과 달리 점화식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게 한눈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대로 1차원
또는 복잡한 경우에 2차원까지 가도 돼요. 2차원표로 만들어서 문제를 분석하고 점화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표를 갖다 뭐라 그래요? 그때 DP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표부터 써가지고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점화식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점화식이 단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여기에 조건문이 막 들어가가지고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경우에는 점화식이 바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 DP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연습은 나중에 이제 심화 강의에서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응용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오르기 문제라는 유명한 게 있어요. 계단 오르기 문제. 그래서 계단 오르기 문제는 일단 문제부터 이해해 봅시다. 정상까지 가는데 n번의 걸음이 필요한 계단이 있어요. 한 계단씩 올라갔을 때 n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노이의 탑처럼 어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오를 수 있도록 이거 외에는 안 돼요. 그죠?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가서 어떤 데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 계단의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 총 몇 개의 방법이 있는지를 구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빨리 올라가는 걸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계단씩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홀순위 짝순위 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번 가든지 두 번 올라가든지 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지. 왜냐면은 한 번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죠? 자, 그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추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시간 제한 1초. 메모리 제한 128메가. 그죠? 자, 총 계단 수는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냐면은 계단은 45개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45개까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단의 시작이 항상 1층부터 시작합니다. 1층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풀 때는 입력이 n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단이 몇 개까지 가는데 출력음을 거기까지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경우의 수, 그럼 이게 이제 조합이기 때문에 완전 탐색으로 풀어야 되는데, 완전 탐색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2에 뭐 n제곱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아졌죠? 또는 뭐 n 팩토리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명 형상 알고리즘이 쓰인다는 걸 얼핏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조합, 뭐 이런 거, 순열 이런 문제들 풀어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어떤 거냐 먼저. 이 문제 유형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에 따르면은 최적화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거죠. 최적화 문제이면은 그걸 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총 몇 개의 방법이 있는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최대 몇 개의 경우 속에 있는 구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뭐냐면 최적화 문제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 복잡도상 우리가 이제 그 완전 탐색을 배제하고 보게 되면 그리디 알고리즘이 가장 빠르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의 첫 출발은 뭐예요? 뭔가 동전 같은 경우에 보도 알겠지만 가장 단위가 동전이 가치가 낮은 것부터 할지 또는 가치가 높은 것부터 할지 뭐 욕심낼 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욕심낼 게 마땅히 없어 보여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동적 격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마다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점화식이 떠오르면 내가 점화식이 안 떠오른다는 거죠. 이거는 점화식이 바로 안 떠오르네. 규칙성을 찾아보자 하게 되는 거죠. 자, 규칙성을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노이의 탑 문제를 한번 풀었을 때 봤던 것처럼 그 탑이 두 개일 때, 그 다음에 세 개일 때, 그죠? 원판이 그 경우의 수를 갖다 늘려가면서 뭐예요? 규칙성을 찾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은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1층부터 3개 또는 4개 층까지의 경우 수를 계산해 가지고 일반적인 규칙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자, 규칙성 찾기. 자, 1층에서 출발하므로 1층에서의 걸음은 0번이고 그 다음에 2층까지 가는 데는 1층에서 한 계단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경우예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1층 그냥 그 자리 1층이니까 0번인 거고. 자, 3층까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두 가지냐? 2층에서 한 계단 오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2층까지 오르는 것도 이미 한 번이니까 한 번이고 그다음에 1층에서 한 번에 3층 가는 건 뭐야? 두 계단 오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층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층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3층에서 한 계단 오르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3층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전에 뭐야? 두 가지 경우 있잖아.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지. 이전에 이미 연산했으니까 그게 활용돼 가지고 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층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더 오르는 방법이 없는데 2층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가 이미 앞에 봤던 것처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미 연산했잖아요. 그래서 총 4층까지는 세 가지 경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규칙성이 약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이 점화식 표현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규칙성 여러분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만 오를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n층까지 갔을 때, n층까지 왔을 때를 보게 되면 n층까지 오는 거는 n-1층에서 한 계단 오르는 방법과 n-2층에서 두 계단 오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n-1층까지 오르는 모든 경우의 수와 그다음에 n-2층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치면은 답이 된다는 거죠. 즉 뭐야? n-1층 그리고 n-2층까지의 각각의 경우 수의 합이 답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점화식이 유추가 됐죠. 즉 n층까지의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게 되면 fn은 fn-1 더하기 fn-2라는 점화식을 얻게 되고 즉 뭐야?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계단 오르기 문제 이 경우는 뭐야?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점화식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선정 바로 뭐야? 시간 복잡도를 따져 보는 거죠. 그래서 점화식을 도출했으면 당연히 동적 계법으로 여러분이 구현하면 되고 단순 탑다운 방식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제교추도 봤지만 5의 2의 n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한 조건은 뭐가 있어? n이 최대급이 45잖아.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2의 40제곱만 하게 돼도 뭐야? 2의 10제곱이 10의 3제곱이니까 뭐야? 거기다 4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10의 12제곱이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1초 내 도저히 불가능하죠. 1억 번 훨씬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시고. 그래서 뭐야? 메모이제이션 또는 뭐야? 타블레이션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입값만 약간 달라진 피보나치 수열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뭐야? 자, 데이터 타입을 먼저 봐야 되는데 계단에 오르려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지금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가지고 메모이제이션으로 코딩하게 되면 테스트 결과 한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45일 때 최대값일 때. 그래서 11억은 20억 이내이니까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인디처 타입으로 되죠. 근데 여러분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큰 값이 나오는 거로 가정해서 자바의 롱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그건 문제가 해결됩니다. 롱 타입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결하시고 자, 메모리 제한 128메가니까 이건 계단 개수 n개를 배열로 잡는 것밖에 안 쓰이니까 45개면 충분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구현해 보게 되면 자, 입력은 단순해요. 계단의 개수를 입력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법 중에 메모이제이션 그 다음에 타블레이션 중에 타블레이션을 쓰게 되면 그게 더 좋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반복문을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구현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초입값만 0, 1이 돼서 동작하는 그런 구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향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로 i가 2부터 n까지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여기 배열에 DP라는 이름을 썼죠. 이제 여러분 DP 테이블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각각 이전 값들을 더해가지고 이웃 값을 만드는 거니까 작은 값부터 쭉 저장을 해가지고 연산해서 저장을 해서 큰 값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더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우리가 이제 실습 과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실습 과제 주의할 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몸담안 보지 마시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답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봅시다.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을 탑단 방식으로 재교출로 구현하고 이건 그냥 우리가 이미 코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여기다가 개념을 이해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서 재교출의 횟수를 한번 출력해 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재교출의 횟수를 출력해야 되는 이때는 뭐예요? 완전 탐색으로 구현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n이 45일 때는 아까 1조가 나서 안 된다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2의 n제곱으로는 그래서 43까지만 연산이 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호출 횟수를 여러분이 한번 출력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에다가 이번에는 피보나치 수를 메모이제이션으로 한번 구현해가지고 이때 역시 뭐야 재교출이 쓰이는 거잖아요. 재교출을 호출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행 결과를 보라는 거죠. 9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냥 기본적인 리커시브 콜로 하게 되면 109번이지만 메모이제이션 콜하면 11번밖에 안 불린다는 거지. 즉 뭐야 이미 저장했다는 값을 쓰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치?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2의 n제곱 얘가 5n과 근사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라는 게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얼추 2의 n제곱 그 다음에 5n의 시간 복잡도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맞았는지 한번 모범 답안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모범 답안을 올려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 결과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9라는 값을 넣으면 기본적인 완전 탐색은 109번 나오고 메모이션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구현상의 힌트는 요건 이제 카운트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출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중에서 기본적인 완전 탐색에서는 전체 앞에다가 이렇게 카운트를 넣으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모이제이션의 경우에는 뭐야? 저장하는 경우는 빼야 되기 때문에 메모이제이션 해가지고 쓰지 않고 얘를 갖다가 순수하게 호출해 쓰는 경우, 여기만 이제 연산을 더해야 되니까 두 군데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코드를 만들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